고작 4개의 알파벳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마세요. 면접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터입니다. 오늘은 면접장에서 MBTI 유형을 말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에 대해서 영상으로 답변 드립니다. 일단 MBTI의 저작권과 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MBTI 정식 검사를 활용하려면 무조건 여기 허락을 받거나 이런 권리를 산 업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세스타라든지 한국 MBTI 연구소라든지 이런 곳에 허락을 받거나 여기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MBTI는 절대로 채용 과정에서 활용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MBTI 활용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절대 정식 검사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궁금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냐? 채용할 때가 아니라 활용할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냐 싶을 거예요. 일단 활용한다는 개념이 뭐냐? 서로 간에 이제 MBTI 결과를 공유하거나 혹은 팀장만 보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각자가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INTJ 유형 팀원 입장에서 회의의 주제와 목적, 회의의 시간과 장소, 각 참가자들에게 회의 참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이메일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미리 설정해 주고 뭔가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땐 스트레스를 80만큼 받는다고 칩시다. ESFP 유형 팀원 입장에선 그렇지 않더라도 스트레스를 80보다는 적게 받을 것이다. 대신에 반대로 회의 때 분위기가 너무 무겁거나 딱딱해서 숨 막히거나 누구 하나 말 꺼내기 무서울 정도의 어떤 무거운 분위기거나 너무 노잼이거나 이럴 때는 INTJ 유형에 비해서 ESFP 유형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각자가 선호하는 업무 처리 유형을 또 알아보고 그렇게 되면은 ESFP 팀장이면 INTJ 팀원한테는 오케이, 얘랑 회의를 하려면 내가 미리 공지를 해주고 준비할 시간을 줘야겠구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겠구나. 그리고 INTJ 팀장이라면 ESFP 팀원한테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농담도 좀 해주면서 분위기 자체를 편하게 말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이 친구가 회의에 더 적극적이고 편하게 이런 말 저런 말 막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 인 거죠. 이게 바로 직원의 수도 그대로고 급여도 그대로지만 조직원들의 어떤 근무 만족도라든지 업무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위 말해 생산성 향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채용 과정에서는 안 되고 채용된 다음에는 된다는 게 살짝 비현실적이잖아요. MBTI 유형 알아내서 내 맘에 안 든다고 인사고과 개판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물론 의사소통이나 뭐 업무 처리 방식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업무를 배당하거나 그런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고 뭐 실제로도 효용은 있는데 실제로 부작용 없이 그렇게 될까요? 거의 그렇게 못할 겁니다. 게다가 이 도구가 좋다라고 판단하면 사람들은 이 도구로 다른 영역까지 판단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일은 J한테만 맡겨. 방법론이 전혀 없는 일은 P한테만 맡겨. 소통이 잦은 일은 E한테만 맡겨. 혼자서 하는 일은 I한테만 맡겨. 이게 진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인가요? 아니죠. 애초에 근거도 없이 매뉴얼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 놈은 J와 P를 떠나서 그냥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 거고, 방법론이 없는 일은 J한테 맡긴다면 오히려 되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새로운 방법 매뉴얼을 짤 수도 있는 거겠죠. 소통이 잦은 일을 I한테 시키면 쓸데없는 소통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화할 수도 있는 거고, 혼자서만 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과 정신 팔려서 잡담을 하거나 쓰잘데기 없는 소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론과 현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러분 잘 이해해보세요 라고 하면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과거를 보십시오. 사회주의 철학도 신자유주의 철학도 모두 다 이론으로는 각자가 유토피아라고 외쳤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아무리 도구가 좋아도 그걸 활용하는 권력자와 시민들이 노답이면 그냥 게임 오버인 겁니다. MBTI 역시 임원이나 팀장과 같은 권력자한테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무리 강사를 보내고 지도를 해줘도 그걸 써먹는 팀장이 속으로 나랑 부딪히는 놈들은 다 ENTJ 유형이고 내 전 여친 ENTJ 유형이었어, 개빡치니까 그냥 이런 유형의 새끼들은 내가 다 그냥 D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개선이 안 될 수밖에 없죠.
MBTI가 사실 뭐 과학적이지 않다, 경험과 관찰에만 의존했다, 아니다, 그 경험과 관찰이 수십 년으로 굉장히 길고 또 상당히 활용 잠재력이 있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있다, 이런 논란은 뒤로 하고, MBTI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유형이 알파벳으로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MBTI가 인기 많아진 가장 큰 뷰렛 포인트이기도 해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걸 딱 MBTI 4글자로 끝내버려요. 인간의 뇌 구조랑 아주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잖아요. 비약적이고 상징적인 판단을 선호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1시간 동안이나 떠들면서 설명해야 한다면 화자나 청자나 달갑지 않죠. 근데 저는 ENTJ 유형입니다 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너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형만 말하잖아요. 호기심도 생겨요. 그래요? ENTJ 유형?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갈 수가 있겠죠. 즉, 유형으로 구분한 걸 이렇게 네이밍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사회적으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확증 편향, 동기에 의한 추론과 같은 인간 기본 패시브랑 결합이 돼가지고 편견에 가득 찬 오만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면접에서 제발 MBTI 유형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에 대해서 신속하고 비약적이고 상징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라고 했죠? 네,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개인적 편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MBTI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 왜 심리에 관심이 많아요? 알고 싶어서잖아요. 세상을 편견으로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와 내가 각자 어떤 인간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내 취업을 결정하고 내 근로 만족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한테 구체적이지 않은 정보를 주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편견이 있는지도 모르죠. 면접 이후에 따로 대화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의 편견에 내 인생을 의존시킵니까? 면접은요, 생각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면접은 이력서로 인한 편견을 해소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면접은 스펙 이면의 인간적인 매력과 개인적인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면접은 인터뷰에서 속까지 뷰 보여줘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작 4개의 알파벳으로 여러분들을 설명하지 마세요. 면접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